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만남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는 찝찝함이나 피로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웃으며 대화했고, 오랜 친구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에너지가 더 고갈된 듯한 기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향기가 나고,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삶의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곁에 두면 둘수록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앗아가며 결국에는 내 인생 전체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의리라는 이름으로 또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새 옷을 걸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불필요하고 해로운 인연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정으로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가지치기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지극히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최악의 인연 3가지 유형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은 단순히 나쁜 친구를 피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 귀한 시간과 감정을 지켜내는 일이며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3가지 유형의 인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불행과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당신에게 배설하듯 쏟아내는 감정의 뱀파이어입니다. 둘째,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과 계산에 따라 움직이며 당신을 도구로 취급하는 계산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셋째,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깎아내리고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두 얼굴의 위선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울창한 숲속에 아주 튼튼하고 곧게 뻗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참나무는 숲속의 동물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새들에게는 둥지를 틀 자리를 마련해주는 아주 넉넉하고 인자한 나무였습니다. 어느 날 가녀린 덩굴 식물 하나가 참나무 발치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덩굴은 참나무에게 애원했습니다. 나무님, 제가 아직 너무 약해서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당신의 기둥을 아주 조금만 의지해서 올라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음 착한 참나무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 내 가지는 튼튼하니 얼마든지 기대렴. 덩굴은 고마워하며 참나무를 감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참나무와 덩굴이 서로 돕는 아름다운 우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변했습니다. 덩굴은 점점 더 굵어지고 억세졌습니다. 참나무가 햇빛을 받으려 가지를 뻗으면 덩굴이 그 위를 덮어버려 햇빛을 가로챘습니다. 참나무가 뿌리로 물을 빨아올리면 덩굴이 줄기를 꽉 조여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참나무는 점점 시들어가고 잎이 누렇게 변해갔지만 자신을 휘감고 있는 덩굴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덩굴은 참나무의 살을 파고들어 떼어내려면 자신의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웅장하던 참나무는 자신이 베푼 호의를 권리로 알고 목을 조여오는 덩굴 때문에 서서히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여러분의 진액을 빨아먹으며 여러분의 빛을 가리고 있는 덩굴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덩굴이 처음에는 아주 작고 가여운 모습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인생을 갉아먹는 최악의 인연 3가지 유형과 그들을 대처하는 현명한 지혜에 대해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과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감정의 뱀파이어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교묘하고도 확실하게 고갈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전화를 받거나 만날 때마다 아, 죽겠다, 짜증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물론 친구로서 힘든 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일시적인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쓰레기차라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쏟아붓듯이 자신의 내면에 쌓인 오물 같은 감정들을 여러분에게 무차별적으로 투척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어를 만났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기분 좋은 대화를 기대했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어의 하소연이 시작됩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욕설,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불만, 배우자에 대한 험담, 심지어는 나라 경제나 정치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그래, 힘들었겠다, 정말 너무했네라며 맞장구를 쳐줍니다. 진심으로 그 친구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도 건네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는 여러분의 조언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너는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라며 여러분의 말을 자르고 다시 자신의 불평 레퍼토리를 반복합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록 대화의 주제는 오로지 어의 불행뿐입니다. 여러분의 근황이나 여러분의 고민은 꺼낼 틈조차 없습니다. 헤어질 때쯤 되면 어는 얼굴이 환해지며 말합니다. 아, 너랑 얘기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역시 너밖에 없어. 하지만 그 시각, 여러분은 어떤가요? 머리는 지끈거리고 온몸에 기운이 빠지며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찜찜한 기분은 그날 저녁, 아니 며칠 동안 계속되어 여러분의 일상을 방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의 크기에 비례해서 타인의 평온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감정의 뱀파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타인이 가지고 있는 평온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자신의 불행한 감정 상태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도 하고 감정 전염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함으로써 잠시 해방감을 느끼지만 그 오물을 뒤집어 쓴 상대방이 병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연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뇌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받기 싫다는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에 혹은 친구를 외면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전화를 받고 또다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행복은 기분, 즉 정서적 평온함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높아도 마음이 늘 우울하고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뱀파이어들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마음의 평온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들입니다. 돈을 훔쳐가는 도둑은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기분과 에너지를 훔쳐가는 이 도둑들은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에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동정심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나를 파괴할 때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물리적인 거리를 두십시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통화 시간을 짧게 제한하십시오. 내가 지금 바빠서 5분밖에 통화 못해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회색돌 기법 그레이 라크 메서드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나 에너지 뱀파이어를 대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회색돌처럼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격정적으로 불평을 쏟아낼 때 정말
어구저런하며 감정적으로 동조해주지 마십시오. 대신 그렇구나. 유감이네. 그렇군 정도로 짧고 건조하게 반응하십시오. 감정적인 먹잇감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재미를 잃고 다른 쓰레기통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상담사가 아니며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최우선 원칙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의 이득과 계산에 따라 움직이며 당신을 도구로 취급하는 계산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매우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관계의 본질인 신뢰와 교감은 없고 오로지 손익계산서만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저열한 속성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기가 막히게 연락해오는 친구 B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거나 보험 실적을 채워야 하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여러분의 인맥이 필요할 때만 잘 지내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라며 접근합니다.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한잔할 때도 이들의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계산할 타이밍이 되면 기가 막히게 화장실을 가거나 신발끈을 고쳐 묶으며 뒤로 빠집니다. 아차, 지갑을 두고 왔네. 다음에 내가 낼게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됩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요즘 내가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라며 온갖 핑계를 대며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옆에 찰싹 붙어 있다가 여러분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이런 관계가 주는 상처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겨우 이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깊은 배신감과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언드 테이크, 즉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면 마음이 오고 걱정을 해주면 고마움이 돌아오는 정서적인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기회주의자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착취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퍼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계속 받아먹기만 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벗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게 된다는 말은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갚아야 할 때 드러나는 그 사람의 비열한 본성 때문에 친구를 잃게 된다는 뜻이다. 돈이나 이익이 개입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원으로 인식합니다. 이들은 감사함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베푼 10번의 호의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단 한 번의 거절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서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의 표본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닥친 불행을 보지 말고 그에게 작은 거절을 해보라고 조언하는 듯합니다. 첫째, 작은 거절을 통해 그들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그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당연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미안한데 그건 좀 어렵겠어라고 정중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진정한 친구라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괜찮아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은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변했다라며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그들의 본심입니다. 거절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둘째,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계산적인 사람과의 돈거래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까지 잃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성공이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을 보십시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지 아니면 그거 운이 좋아서 된 거잖아. 야, 돈 벌었으면 써야지라며 비아냥거리거나 바로 이득을 취하려 드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 안에서 콩고물만 주워 먹으려 하는 사람은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깎아내리고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두 얼굴의 위선자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위험하고 악질적인 유형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싫어하거나 공격하는 적은 방어할 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방비 상태일 때 등 뒤에서 칼을 꽂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험담과 이중성입니다. 여러분을 만났을 때 자리에 없는 제3자 씨를 신랄하게 욕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씨는 말이야, 겉으론 착한 척하는데 알고 보면 여우야. 신의 집안이 사실은 콩가루래라며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타인의 치부를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우리끼리 비밀이다.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아,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신뢰해서 이런 비밀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앞에서 남의 욕을 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욕을 합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 중 가장 사악한 것을 남의 고통을 즐기는 마음, 즉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드라고 했습니다. 이 두 얼굴의 위선자들은 타인의 불행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끌어내려야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서는 어머, 승진 축하해. 정말 잘됐다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걔 승진한 거 사실 상사한테 아부해서 된 거라며? 운이 좋았을 뿐이지 실력은 없잖아라고 깎아내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털어놓은 비밀스러운 고민이나 약점을 술자리 안주 삼아 떠벌리고 다닙니다. 내가 걔랑 친해서 아는데 사실은 걔가 이런 문제가 있대라며 정보를 독점한 듯한 우월감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평판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위선자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을 일삼는다는 점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너는 성격이 너무 예민해. 사람들이 너 보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막아주느라 힘들었어라는 식으로 말하며 마치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척 동시에 여러분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세뇌시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위축되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며 다른 건강한 인간관계마저 모두 단절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비열한 사람들은 자신의 비열함을 감추기 위해 예의라는 가면을 쓴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름 끼치는 위선자들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첫째, 비밀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점, 나의 가정사, 나의 깊은 고민을 절대 이들에게 발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뱉은 말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 험담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같이 맞장구를 치면 여러분은 공범이 됩니다. 나중에 그 말이 새어나가면 주동자는 쏙 빠지고 여러분이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남욕을 시작하면 글쎄, 나는 잘 모르겠네.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겠지라며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화제를 돌리십시오. 재미가 없어진 그들은 험담을 멈추거나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셋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들과 싸우거나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말을 만들어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걸면 여러분만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매도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멸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먹고 영혼을 파괴하는 최악의 인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불만만을 쏟아내며 내 에너지를 훔쳐가는 감정의 뱀파이어입니다. 둘째, 필요할 때만 찾고 이익 앞에서는 안면 몰수하며 나를 이용하려 드는 계산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셋째, 앞에서는 미소 짓지만 뒤에서는 험담과 이간질로 나를 고립시키는 두 얼굴의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면 혹시 외로워질까봐 두려우신가요? 친구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해로운 인연들로 북적거리는 시장통 같은 삶보다는 혼자이더라도 고요하고 평온한 정원 같은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듯이 잘못된 인연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 귀한 자원을 나를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인연들에게 쏟으십시오. 설령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 곁에 없다면 차라리 고독을 즐기며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정원이와 같습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이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간관계 정원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잡초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에 비로소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찾아와 싹을 틔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더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타인의 감정 배출구가 아니며 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도구도 아니고 가십거리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우주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남들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